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내가 세운 겨울방학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적절한 계획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방학은 다음 학기만 준비하는 여름방학과 달리 다음 학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학이니만큼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메꿔야 되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공부는 이 기본만 제대로 지키면 어떠한 학습 방법이나 어떠한 교재로 하더라도 반드시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조금 확신하는 스타일인데요. 그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벌써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의 규칙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의 모든 기본은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의 규칙성,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의 규칙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그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흔들린다면 정말 이번 겨울방학 위험합니다. 흔들리는 친구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꼭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말씀을 좀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학은 학기 중과 달리 변동성이 있는 스케줄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어떠한 학원 패턴이라던가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고요. 중간에 갑자기 수행평가가 들어온다거나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뭔가가 나에게 과제로 주어진다거나 하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단 이 두 달 동안 항상 내가 이 요일에는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해 라는 요일별 자기의 패턴을 규칙화시키고 그것을 두 달 동안 묵묵하게 해내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당 학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목표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비고1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공부의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학년에 걸맞는 주당 공부량을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가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비고1의 경우는 주당 50시간, 그다음에 예비고2의 경우는 주당 60시간, 예비 고3의 경우는 주당 70시간 정도가 자기의 순 공부량으로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건 단위 시간당 학습량이 지금 내가 어떤 정도가 나오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앉아서 열심히 해요. 또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진짜 밥 먹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하는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반드시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건 단위 시간당 학습량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의 공부량이 실질적으로 공부의 속도로 볼 때 1시간밖에 안 되는 것을 5시간 동안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국어를 공부를 하면 1시간에 이 정도가 나와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내 단위 시간당 학습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설령 이전 학기에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년별로 간단하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비 고1이에요. 반드시 내신을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일단 최우선의 목표로 두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수능을 논하거나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점 전형이 결정되는 2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무조건 내신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보다 아주 심화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갖춰져 있는 학군지가 아니라면 다음 학기가 아니라 다음 학년까지 예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주어진 교육 환경이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은 인강으로 하시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비 고2 친구들은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예비 고1 때 1학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따야지 했는데 자, 우리 1년 지난 지금 정말 성적이 나왔나요?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네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빠져서 지금 현재 내가 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그 기본 습관을 잘 형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예비 고3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한 고민을 정말로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별로, 그 다음에 아이들별로 갖고 있는 실력의 차이가 이제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나 좋은 교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수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떠한 교재를 지금 풀고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 현재 나의 객관적인 위치, 이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우리 학교에서의 내신 등급일 수도 있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위치를 가지고 나에게 가장 현재 걸맞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고3은 일단 지금 시점이라면 자기의 주전형과 부전형은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전형이더라도 수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록 정시가 주부전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수시의 카드를 쓰는 건 매우 달라집니다. 모든 걸 떠나서 수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각 학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상황이나 또는 조건에 따라서 각각 고민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케이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고민이 많은 사연을 가지고 겨울방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예비 고3 친구인데요. 저는 현재 3점 중반대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인서울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어서 내신 위주로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부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도로는 성적이 나올지 고민입니다. 경영학과를 가려면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 성적이 매우 높은 것이 학종을 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경영학과를 끝내 학종으로 쓴다고 한다면 마지막 학기 때 수학 성적을 최대한 올리는 것부터 일단 먼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맞출 수 있습니다. 최소 3합 6 수준까지는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민은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민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공부는 현행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국영수는 인강을 들으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인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최소 96의 1등급까지는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를 하고도 남습니다. 인강이 성적이 더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선입견 자체는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강만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해진 인강의 횟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다 들을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것만 할 자신이 있다면 인강으로 수능 최저뿐만이 아니라 정시 준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사연은 예비 고2 학생입니다. 1학년 1학기는 1.17등급, 2학기도 수학은 2등급, 다른 과목은 1등급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수학 예습을 여름방학 때 수특까지만 했어요. 교재는 라이트쌤과 수학에쌤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기본형 교재로 했고 2등급이 나온 상황에서 수투 예습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수원 확통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학원에서 쌤과 개념 원리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다니려고 합니다. 이번 방학 때 무리해서라도 미적분까지 예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계획한 대로 해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 지금 공통과정에서도 2등급이 나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이번 겨울방학 때 다음 학기 수학을 반드시 1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을 우선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탐 과목은 한 번도 예습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예습 공부를 할 예정인데 물론 화원, 지원을 선택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 화학은 1단원만, 물리는 역학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양이 많다 보니 이 세 과목을 양을 어떻게 나눠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등급이 목표입니다. 또한 과탐은 인강 베이스로 공부할 예정인데 예습을 할 때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곁들이는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기출문제까지도 풀어야 하는지 또 문제집은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1등급이 목표라고 하면
지금 이 겨울방학 2달 동안 물원하원을 전체를 인강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과탐을 인강 베이스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찬성이고요. 이거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곁들일 때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는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주전형을 뭘로 잡을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맞추고 정시까지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 겨울방학 공부할 때 기출문제 또는 수능형 개념 교재까지도 푸는 것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물리학과가 꿈이라 과탐은 내신과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어떻게 밸런스를 잡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인강을 선택할 때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준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면 구체적인 예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메가패스를 사례로 인강 선택과 인강을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을 함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할 때 아직까지 너무 예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수능 위주의 인강을 바로 듣는 것보다는 내신 강좌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커버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인강을 선택하면 이 둘을 동시에 잡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자처럼 수능 대비를 인강으로 할 예정인 예비 고3의 친구에는 내 수준에 걸맞는 과목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냥 다른 친구들이 듣는 강의만 듣고 다 들으니까 나도 들어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집중력 있게 완강을 할 수 있는 나하고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각 과목의 선생님들의 OT 강의를 좀 들어보고 나하고 스타일이 좀 맞고 내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더 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강 공부를 할 때 어떤 강의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감이 도저히 안 온다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 조금 더 먼저 메가패스를 이용하고 인강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 선배들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선 이만큼은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것들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은 메가패스의 미래아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메가패스 미래아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학교, 과를 좀 일단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고3 친구가 경영을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고대 경영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고대 경영대학에 합격한 대표 선배들의 합격 리포트를 일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선배의 3모, 그 다음에 6모, 9모 수능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등급을 넣어놓으면 내가 이 선배가 3월 모의고사 받은 성적 대비 지금 어떤 것 좀 괜찮은데 어떤 것 좀 더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요 고대 경영을 합격한 이 선배의 고3 학습 리포트를 보면 인강을 들었던 학습 시간이 나옵니다. 요 선배는 1월 달에 일평균 학습 시간 2시간 정도를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항상 매일 그래도 3강좌 정도는 꾸준하게 들었던 친구.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최소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강을 주 학습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 정도는 매일 꾸준히 들어야 한다라는 기준치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하고 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이 선배는 1월 달에 이런 과목을 이런 선생님으로 이런 정도의 강의를 들었구나라는 것이 참고 자료로 나옵니다. 사연자 두 분의 그 고민 중에 인강이 있어서 인강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인강만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한다면 좀 부분적으로 좀 내가 조금 더 심화를 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건 아이들의 공부 패턴은 모두 다 다르거든요. 자기의 커리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인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모두 다 뒤엎는 인강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내가 항상 매일 일정량의 인강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이어야 되고 매일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해야지 그거를 2-3달을 최소 버텨야 공부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그 절대량이 늘어나야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강으로 내 주 학습 수단을 선택했거나 할 수밖에 없는 친구라면 인강을 매일 일정량을
듣는 건 너무나 기본값으로 가져가셔야지 이것 자체가 어렵다고 인강을 선택을 뒤로 미루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되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지만 불과 3일도 안 돼서 원래 나의 공부 패턴이나 습관이 되돌아온 친구들 많을 겁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 2달 조금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학습 방법, 인강의 활용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후회 없는 겨울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